현재 일본 트위터에서는 일본인들 사이에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 대사관에 일본인이 관광비자를 받을 수 없냐는 논의가 일어나며 한국행을 묻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한국 관광비자가 사실상 4월 6일까지 마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럴 줄 알았다면 관광비자를 받아서 한국으로 들어갔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피난을 가겠다는 것으로 많은 일본 네티즌이 이에 관해 대사관에서 전해온 답변에 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4월 6일까지 관광비자가 있는 사람은 한국에 들어갈 수나 있었다며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이야기는 대부분 한국에 지인이 있거나 한국과 친숙한 사람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일본 현재 상황에 대한 반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조차 한국이 훨씬 낫다고 인정한 셈이 되는 것이죠. 또한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전하는 트위터는 일본 사람들을 매우 절망하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주 한국에 거주한다는 일본인은 자신의 자녀에게 학교에서 KF94 마스크 5개와 손소독제 등을 줬다며 외국인들도 한국에서는 신경 써서 챙겨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방문한 한 일본인은 14일간 혼자 있어야 하는 상황에 한국에서는 각종 식료품 등을 제공해줬다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일본 사회에 한국 당국의 대처를 알렸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스크는커녕 식품 사재기가 일어나는 일본에서는 한국으로 갈 수 없냐는 문의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KF94와 같은 마스크도 이제 어느 정도 남아도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국가가 배급해준 면 마스크도 끈이 떨어지면 붙여서 쓰라는 후생성 답변이 나오자 한국과 비교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사실 한국이 제일 가까운 나라임에도 한일 관계 등 사이가 좋지 않아 한국 당국이 대처를 잘했지만 일본에서는 도쿄올림픽을 치러야 한다는 부담감과 더불어 한국을 무시해 도움을 구하지 못한 것이 큰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당국은 드라이브 시스템도 엉성하게 준비 중이며 한국 진단키트 수입을 논하는 단계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럴 바에야 안전한 한국에 잠시 피해 있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것으로 주일 한국 대사관에 문의를 해보며 한국행을 타진해보지만 이미 관광 비자는 막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포스트 아베, 즉 차기 총리는 친한파로 유명한 이시바 시게루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이시바 시게루는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를 한국에 사죄할 것은 명백히 하자는 자민당의 유일한 친한파 총리 후보입니다. 독특한 것은 이번 전세계적 사태로 인해서 결국 일본은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자국의 큰 손해라는 주장이 나오며 반한, 혐한이 아닌 친한적 색깔을 띤 총리가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실력 있는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초유의 주장이 나온 것이죠. 아사히 신문에서 36년간 근무한 사토우는 이시바 혹은 야마모토를 총리로 선출하고 당장 한국에 방문해서 고개를 숙인 다음에 현재 상황 대응 방법에 대해 하나부터 10까지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실력있고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총리도 친한파 총리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한일 간 역사상에서도 매우 드문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네티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치와 외교, 경제 문제를 떠나서 직접적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한국은 PCR 검사 등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으로 현 상황을 대처 중이며 이제는 하루의 수치를 10인 이하로 낮춘 상황입니다. 반면 일본은 한국과 그래프가 정반대로 치솟으며 사실상 모든 도시가 비상사태에 들어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관계가 좋았다면 모든 노하우를 제때 전해받아서 국민을 지킬 수 있지 않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현재 차기 총리로는 환경상인 고이즈미나 이시바 시게루 등이 1, 2위를 다투며 지속적으로 경합 중인 것으로 나옵니다만 일본 언론에서는 현재 사태가 차기 총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사히는 이미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급 하강 중이며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의 간사의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다고 전합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일본과 한국 상황이 정말 가깝고도 먼 나라가 되었다며 양국의 모습이 초반과는 정반대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시각이 지금까지와는 현저하게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 위치하는 이웃나라 한국이 일본의 상황을 극적으로 도와주는 해결사가 될지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테르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카카오, 다들 아시는 기업이죠. 일본을 휩쓸고 있죠. 이 소식 먼저 전해드려보고 화면에는 안 나와 있지만 또 세계를 휩쓸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 클래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 덧붙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0일이죠. 출시 4주년을 맞는 카카오 재팬의 만화 플랫폼이에요. 피코마가 웹툰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한국 웹툰의 힘을 앞세워서 일본 콘텐츠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사실 만화하면 예전에 이제 우리 나이 때에 뭐 지금 40대 50대건 뭐 30대건 어릴 때는 일본 만화가 뭐 여러 가지 뭐 사무라이 디포 쿄도 있었고 저는 뭐 나루토 뭐 지금 생각나는 것들이 잘 없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만화 시장을 일본이 휩쓸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에 가서 웹툰도 만화잖아요. 만화 시장을 휩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피코마는 작년 4분기 영업이익 흑자까지 달성을 했고 3년 연속 거래액이 2배 이상 그러니까 한 개년도 지날 때마다 2배 성장을 3년 연속하는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코마가 2016년 4월에 출시가 됐죠. 그 다음에 17년에는 거래액이 14배 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배 이렇게 커오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성장과 이 마케팅 효율화에 힘입어서 지난 4분기에 처음으로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을 했고 올해 연간도 당연히 흑자로 보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 다운로드 건수도 2천만 건을 지금 거의 눈앞에 두고 있고 이 피코마가 결국에 만화를 디지털로 옮긴 그러니까 디지털 코믹 뿐만 아니라 모바일용으로 제작한 웹툰을 함께 유통해서 이용자가 유무료로 즐길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렇게 보시면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재팬이 일본 작품이 아닌 또 한국의 자랑스러운 K-웹툰도 지금 급성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저도 뭐 이걸 보진 않았습니다. 이 웹툰을 DNC 미디어에서 한 웹툰인데 2018년도부터 카카오 페이지에서 독점 이제 연재를 한 데 통해서 피코마를 통해서 일본 시장으로 이게 넘어갔어요. 이게 누적 구독자 수 100만 명을 넘기면서 베스트 오브 2019에서 1위 웹툰으로 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코마 안에서의 베스트 1위 웹툰인데 이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일본의 만화를 우리가 통해서 뭔가 물론 거기서 제휴도 맺고 있지만 1위는 한국 만화로 일본인들을 이끌고 있다. 거기에 구독자가 막 누적이 100만 명이 넘는다. 이런 팩트들, 사실관계들을 체킹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코마는 이런 어떤 무료 컨텐츠도 잘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유료를 섞어가면서 영업이 흑자에 전환을 했다. 카카오의 전형적인 이제 사업 전략이죠. 처음에 무료로 풀다가 일부씩 유료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방식을 통해서 거래액 성장도 이끌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작년에 들어서 가지고 흑자 전환도 이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공을 거뒀다. 뭐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또 중소기업 소개 시간입니다. 클래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거는 원래 제가 요즘에 돈 되는 라디오 멤버십 가입자분 관심 기업들에 대해서 많이 전해드렸는데 이거는 가입자분 관심 기업은 아니고요. 제가 그냥 관심이 가서 심심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기업인데요. 뭐 추천 종목 이런 거 절대 아니고 그냥 재미로 분석해본 것이니까 재미로만 들어주시기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명백히 이 종목을 지금 업로드하는 시점에 단 한 주식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랑 그러니까 아무 관련이 없다 이거죠. 재미로. 클래시스가 뭐하는 회사냐 하면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만 슈링크 하나로 일단 정리가 됩니다. 이 피부과 다녀보신 분들은 써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처음 판매했을 때 슈링크를 이제 레이저 기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판매할 때 수익이 일회성으로 먼저 나고요. 그 다음에 카트리지라고 소모성 부품을 계속 갈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프린터 쓰면 계속 프린터 잉크를 회사에서 사가지고 계속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그러면 프린터 회사는 프린터로 한번 일회성으로 팔고 잉크로 계속 파는 거고 예를 들어 뭐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제가 최근에 칩스앤미디어 같은 회사가 라이센스 매출이 반도체 IP에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로열티 매출이 꾸준히 나오듯이 꾸준히 이 회사도 클래시스도 소모성 부품 매출이 나오는 그런 기기다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굉장히 좋은 매출 구조죠. 칩스앤미디어도 그렇고 클래시스도 그렇고 뭔가 자기가 계속 계약을 해가지고 계속 기기를 팔아야지만 영업이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 로열티 매출 그러니까 뭔가 소모품 매출이 나오게 되면 안정적인 바텀 영업이익 바텀 당기 순이익이 확보가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라이센스 매출이 뒷받침 돼줘야지 계속 성장하는 건 맞지만요. 클래시스가 2017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매출이 350억 영업이익이
10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2019년 실적이 매출이 800억 원, 350억 원에서 2년 만에 800억이 됐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00억 원에서 2년 만에 417억 원. 믿기지 않는 경이로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이런 기업을 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2019년에 매출이 800억이고 영업이익이 417억이에요. 무려 영업이익률이 51%에 달합니다. 이 영업이익률은 물론 일회성이에요. 이게 50%가 넘는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막 와, 이 회사는 꾸준히 영업이익률이 뭐 100원 팔아서 50억 남겨먹고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지만, 장사가 잘 될 때는 이 정도로 원가 매출 구조가 나오기도 하는 그런 회사구나 정도는 증명을 해준 셈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언택트 산업이 이제 많이 기업들이 뜨고 있는데, 그 언택트 쪽을 제외한 많은 산업들이 글로벌 보건 이슈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꾸준히 갈 기업들이 있거든요. 제가 뭐 며칠 전에 언급드린 반도체 쪽을 보면, 반도체가 아무래도 제가 이제 계속 이 분야 쪽에서 업종에서 근로를 했었으니까 ISC 그 소재 소모품 기업들이죠. 월덱스나 코미코, 뭐 하나머티리얼즈, 뭐 이거 소재주도 있고 장비주도 있고 한데, 이런 회사들은 결국에 반도체 이번 사이클에 따라서 가는 회사들인데, 클래시스 또한 약간 그런 류다. 주춤은 하겠죠. EQ 때 아무래도 글로벌 보건 이슈가 있다 보니까. 하지만 성장세를 멈출 수는 없다. 1Q 기준으로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 매출익 모두 20% 증가했죠. 작년에 그런 경이로운 영업이익률과 매출액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1Q 때 영업이익 매출액이 모두 증가했다. 그만큼 성장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물론 2분기 때 지금 보건 이슈 영향을 받으면서 시술을 받는 환자 수가 당연히 감소를 하겠죠. 외출 자체를 적게 하니까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이미 한국은 이제 4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다들 아시듯이 1Q는 이미 검증이 됐어요. 클래시스가 성장했다는 게. 1Q는 그런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성장을 했다. 이게 검증이 일단 수치로 나온 거고, EQ가 걱정인데, EQ가 이런 이슈 영향을 받으면서도 환자 수 감소가 일어나겠지만, 한국이 지금 진정세로 정상화 궤도로 진입을 했고, 내원 환자 수가 제가 체킹한 바로는 3, 4월달 증가세에 있습니다. EQ는 컨센서스 하향은 당연히 있겠죠. 실적도 원래 그런 경이로운 성장세를 생각하면 조금 하향되겠지만 3Q부터는 완전 전상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저는 뭐 별로 피부에 이렇게 관심은 크게 없지만, 여성분들은 뭐 다른 건 안 해도 피부 관리는 하러 가잖아요.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라고 하죠. 그러니까 HIFU, 영어 발음이 아주 구려서 죄송합니다. 공대 출신이라. 리프팅 시술은 이제 인지도 상승이나 효과성으로 국내 피부과 및 클리닝에서 기본 미용 시술로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이 HIFU 리프팅이 인기를 끌에 따라서 신규 업체들이 물론 진입은 하고 있죠. 하지만 시장 경쟁 심화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게 브랜딩 가치도 있고, 원래 받았던 사람들이 받는 것도 있고, 기술력의 차이도 있고, 슈링크 장비가 이미 도입이 많이 돼 있어요. 피부과 의원들의. 그러니까 그 병원 측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피부과 만약에 제가 의사다 하면 이미 장비 도입으로 고정비를 확 지출했어요. 자기가 이거 좋다고 하니까 HIF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슈링크가 유명하니까 샀어요. 근데 또 새로운 게 나왔어요. 어떤 신규 업체가. 근데 슈링크보다 별로 뛰어난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고정비를 굳이 다른 브랜딩도 안 좋은 거를 사서 쓸 이유가 없잖아요. 걔네들이 뭔가 입증을 하고 환자가 그걸 걔네들 신규 업체들 걸 찾아야지 그때 의사가 반응을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미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그리고 이미 나간 그 장비에서의 소모품 매출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게 결국에 브랜드 인지도 강화로 선순환 구조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뭔가 이제 수출도 계속해서 가고 있고요. 물론 이 클래시스가 무조건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이 울세라에 관한 특허 침해 이슈가 서한이 작년도 한 10월인가 11월인가 받았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 회사가 조금, 그거는 근데 내용을 저희 같은 개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지금 극비리로 다루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게 얘네들이 특허를 침해했다 안 했다에 따라서, 만약에 특허를 침해했으면 해외 매출에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특허를 침해했어도 국내 매출은 꾸준히 갈 겁니다. 이미 특허를 슈링크가 국내 특허는 잡고 있어서. 하지만
지금의 어떤 슈링크의 기업 가치나 이런 걸 보면 해외 수출 확대성까지 반영을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특허 침해 이슈에 따라서 이 회사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다. 요거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런 슈링크의 인기를 알 수 있는 게 네이버 트렌드라고 검색어를 사람들이 네이버에 얼마나 검색하냐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네이버 트렌드의 슈링크,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검색 트렌드 현황을 한번 보시면 경쟁사 울세라랑 같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울세라는 꾸준하게 가는데 슈링크가 한번 점프업 합니다. 그래서 울세라를 완전히 이제 제치거든요. 그래서 인지도가 확실히 높아졌음을 알 수가 있고, 즉 이 회사가 아무래도 2019년 워낙 성장을 잘해줬기 때문에 성장성 측면에서는 올해 이슈도 있고 둔화는 물론 될 수 있겠지만 꾸준한 매출 성장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둔화될 수는 있어도 꾸준한 성장은 확실하다. 이해하시죠?